나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다. 배를 사겠다고 와서 돈이 없다 하던 사람도, 공장을 짓겠다 하면서 도면만 내밀던 사람도, 그때마다 내가 확인한 건 한 가지다. 말은 바람이고 습관은 기록이라는 것.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은 거래처에도 그렇게 한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예의가 사라지는 인간. 그 사람은 언젠가 나도 약하다고 느끼면 똑같이 대한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땐 명함, 학벌, 약속보다 이해관계와 무관한 자리에서의 태도를 봐라. 계산이 없는 순간의 습관이 진짜 인품이다. 나는 타인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에너지는 공사판의 크레인처럼 한정돼 있다. 쓸 곳에 써야 한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반대로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막대한다. 그런 사람과 멀어지는 게 이익이다. 인생이 짧다.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고 씨름할 시간에 같이 일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찾아라. 그들과는 감정 노동이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느낀 대로 말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 회사도 사람도 결국 함께 버틸 수 있는가로 승부가 난다. 말은 누구나 잘한다. 그러나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예산이 모자란 날에도 예의를 지키는 습관, 그게 진짜 실력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파트너와 협력하며 살아왔다. 방송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주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 괴로움이 커진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먼저 본다. 그게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싼 비용이다. 사실 장점을 본다는 건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되뇌다 보면 내 마음이 진짜로 고마워진다. 그 고마움이 쌓이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쌓이면 관계가 버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수고 많다는 한마디가 거짓 같아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진심이 된다. 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오는 법이다. 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으니 더는 힘에 부치는 감정 노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젊을 때는 억지로 웃으며 협상도 하고 껄끄러운 사람과도 자주 만났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달았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체력은 내 삶을 갉아먹는 빚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좋은 사람과 오래, 나쁜 사람과는 짧게.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걸. 나는 젊을 때부터 많은 욕을 먹었다. 회사 키운다고 돈 밝힌다. 무모하다. 언젠가는 망한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수많은 악플이 쏟아졌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욕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욕은 욕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뿐이었다. 악플은 그 사람의 인격이 흘러나온 흔적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린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왜 내 손으로 뒤지느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물가에서 수군대던 소리가 이제는 내 손 안에 화면까지 들어온 것뿐이다.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욕을 보면 오히려 웃는다. 이건 귀엽게 욕했네. 이건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분류한다. 그리고 털어버린다. 중요한 건 인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악플 몇 줄 때문에 사람 전체를 미워하면 결국 손해는 내 몫이다. 인생은 본래 오물통 옆을 지나가는 길과 같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볼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괜히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말을 잘못 이해한다. 적자 생존을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들 아는데 그게 아니다.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오해해서 세상은 수많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한다며 약자를 도려내려 한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느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내일이면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지식과 성공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겸손을 잃는 순간 좋은 의도도 악한 결과로 바뀐다. 공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설계도는 완벽해 보였지만 현장에 가면 돌발 변수가 수두룩했다. 그때마다 이게 절대 맞다라는 고집을 꺾고 새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진리에 대한 태도도 같다. 확신은 잠깐만 빌려 쓰고 의심은 평생 품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더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내 자아를 찾고 싶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자아는 어디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니다. 찾는 게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늘 부족함을 느꼈다. 배도 없는데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고 돈도 없는데 회사를 키우겠다고 했다. 남들이 보기엔 허황됐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매일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맞춰 하루하루를 쌓았다.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자아다. 어제의 내가 오늘 부끄럽다면 그것은 나아졌다는 증거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창피해할 줄 안다면 오늘의 내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자아는 완성품이 아니다. 공사판처럼 늘 짓고 고치고 다시 세워야 한다. 철골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가듯이 나도 내 삶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다. 그러니 자아를 어디서 찾겠다고 떠돌지 말라. 오늘의 선택이 곧 내 자아다. 그리고 그 선택을 쌓아 올린 사람이 바로 내일의 나다. 나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 몸과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억지로 떠밀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스스로 선택의 고독을 누리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온다. 나만 따돌림 당한 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원래 인생은 외로운 법이다. 나를 끝까지 이해해 줄 사람은 많아야 서너 명, 그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만으로 큰 행운이다. 나는 고독 속에서 다음 날의 길을 설계했다. 새벽에 홀로 걸으며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며 공장 한 구석에서 혼자 공정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이 쌓여 내 결정을 강하게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이다. 나는 사람의 인생을 네 가지로 본다. 일, 놀이, 사랑, 연대. 첫째, 일은 생존의 근본이다. 나도 일하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둘째, 놀이는 죄악이 아니다. 놀 줄 모르면 결국 일도 버겁다. 땀 흘린 후에 한바탕 웃음이 다음 날의 에너지를 만든다. 셋째, 사랑은 가족과 이웃을 지탱하는 끈이다. 책임지고 아끼며 배려하는 힘이 없다면 성공도 공허하다. 넷째, 연대. 이것은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해 내 자원을 쓰는 일이다.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일을 부러워하고 노는 일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진짜 존경은 연대에서 나온다. 간디 마더 테레사 같은 이들이 위대한 건 그들의 삶이 온전히 연대에 바쳐졌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도 그렇다. 회사에서 내가 존중받은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을 살피려 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를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인생의 색깔을 정한다. 돈만 좋치면 단색, 사랑과 연대까지 품으면 다채로운 빛깔이 된다. 사람들은 행복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진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행복은 늘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식당에 들어가 큰 기대 없이 시킨 음식이 뜻밖의 맛있을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 오늘은 운이 좋구나. 그게 행복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온다. 그게 당연하다. 원래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정상이고 가끔 찾아오는 순간이 특별한 것이다. 젊을 때는 늘 행복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행복을 쫓는 집착이 오히려 불행을 키운다는 것을. 행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스쳐가는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 시간이 하고 싶은 일인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밥 한 끼, 책 한 권, 친구와의 짧은 웃음, 그게 다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몸이 되고 내가 읽는 것이 마음이 된다. 먹는 걸 소홀히 하면 몸이 망가지고 읽는 걸 게을리 하면 정신이 메마른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루틴은 두 가지였다. 먹고 읽는 것. 밥은 대충 때우는 게 아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하루 종일 버티게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종이의 질감, 잉크 냄새,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게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으로 흘려보는 정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일하다가도 짬이 나면 책을 들었다. 남들은 사업가가 무슨 책이냐 했지만 그 책들이 내 판단을 깊게 만들고 위기 속에서도 길을 보게 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듯 마음에 좋은 책을 골라라. 그 선택이 결국 네 인생을 만든다. 나는 서점에 가면 늘 같은 방식으로 책을 골랐다. 유명세도 베스트셀러 표지도 보지 않았다. 그냥 책을 아무데나 펼쳐 두 페이지를 읽어본다. 그 두 쪽이 술술 익히면 그건 내 책이다. 반대로 아무리 유명한 명작이라도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려놓는다. 책에도 궁합이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건 고전이니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은 짧다. 억지로 안 맞는 책을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 맞는 책만 읽어도 시간은 부족하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내 삶과 호흡이 맞는 책, 그것이 내 성장의 동반자다. 나는 맹자를 즐겨 읽었지만 논어는 잘 안 맞았다. 다 맞는 말 같아도 내 가슴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궁합이다. 사업도 똑같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나와 맞지 않는 파트너라면 오래가지 못한다. 책이든 사람이든 내가 익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간다. 나는 가끔 옛날에 쓴 글이나 했던 말을 다시 본다.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어떻게 내가 이런 유치한 말을 했지? 부끄럽다. 그러나 곧 웃는다. 과거에 내가 부끄럽다는 건 지금 내가 한 걸음 올라섰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몇 달 전에 써놓은 보고서를 보면 문장이 어설퍼 보일 때가 있다. 그건 내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다. 어제는 몰랐던 허점을 오늘은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자랐다는 뜻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사업도 다르지 않다. 예전의 투자, 예전의 선택 중에는 지금 보면 어리석은 것도 많다. 하지만 그때 그 선택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돌이켜보며 고개 숙일 줄 아는 순간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성장의 연료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한다.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가? 친구가 없는 건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선택하면 힘이 된다. 인간은 원래 집단 속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고립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다. 꿀벌은 집단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때로 본능을 거슬러 스스로의 길을 택한다. 나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결정은 혼자 있을 때 내렸다. 고독 속에서 머리가 맑아지고 내 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남들의 말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순간 말이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지 말라. 오히려 받아들여라. 고독은 내 삶을 설계하는 작업실이다. 그 속에서 생각이 다져지고 결심이 굳어진다.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알게 될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요즘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꿈을 가져라. 야망을 키워라.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꿈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꿈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발밑에서 싹이 튼다. 나는 젊을 때부터 뚜렷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길이 열렸고 그 길에서 내가 맞는 일을 발견했다. 그래서 깨달았다. 꿈은 찾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 만나게 되는 손님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꿈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거다. 의사가 되든 국수집을 열든 살아보니 이게 내 길이구나 싶으면 그게 꿈이다.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인생은 원래 정답 없는 길이니까.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꿈을 빨리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 네 인생의 설계도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설계도 속에서 네가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인생의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불어넣는 것이다. 스스로 설계한 삶은 그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다. 나는 조선소를 지을 때도 소 키우던 소년이 회사를 일으킬 때도 늘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길을 택했다.
그러나 그 길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남의 기준에 휘둘리면 평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 하지만 내가 내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순간 내 삶은 나만의 길이 된다. 인생은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니다.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그 삶은 충분히 값지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어제의 나는 지나갔다. 내일의 나는 아직 없다. 남는 건 오늘뿐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홀히 살지 않았다. 공사판에서 벽돌 하나를 놓을 때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내일의 회사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믿었다. 많은 이들이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희생한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 위에만 존재한다. 오늘을 허투루 보내면 내일도 허투루 온다. 오늘을 충실히 쌓으면 내일은 스스로 빛을 낸다. 나는 소년 시절 소판돈으로 길을 열었고 젊을 땐 불가능하다던 조선소를 세웠다. 모두가 말렸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결심을 붙잡았다. 그 결심이 모여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기억해라. 자아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고, 행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스쳐갈 때 감사하는 것,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할 때 무기가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내일의 너를, 그리고 평생의 너를 만든다.